아트앤토크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산수화 작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목으로 그려진 산수화만 보다가 이렇게 또 보석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고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설경산수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정 씨 맞나요? 네, 작품 제목이 눈의 여왕입니다.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산수의 절경이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비스럽고 영롱한 광채가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산수화라는 전통적인 소재 위에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석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 한 점 할 때마다 서너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 장인의 그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죠. 네.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이 보석의 크기가 다 다양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이런 걸 붙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작가님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영롱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조각들이 빚어내는 독특한 산수화. 보는 이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이 작품은 크리스탈 페인팅 혹은 보석 산수화라 불리는 김종숙 작가의 작품들이다. 전통회화의 중후한 이미지와 준보석이라는 현대적인 재료의 만남. 어쩐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을 작가는 조화롭게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전통적인 것에 대한 향수에서 시작된 그녀의 작업은 오랜 실험과 도전 끝에 감각적이고도 기품이 있는 작가만의 작품 세계를 탄생시켰다. 자칫 고루하게 느껴지는 동양의 산수는 작가가 이미지를 차용하고 변형 혹은 왜곡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로 재탄생됐고, 크리스탈의 감각적인 광채는 마치 꿈속에서 보는 듯한 환상적인 빛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장인의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도의 집중력과 치밀함이 요구되는 작업. 그 속에 담긴 현대 문명과 정신에 대한 작가의 숨은 메시지를 만나본다. 네, 김종숙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숙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저는 이 작가님께서 보석으로 주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블링블링하게. 그래서 작가님도 굉장히 화려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수수하세요? 작품이 굉장히 화려한데 네. 작가까지 좀 그렇게 화려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제가 좀 단순하고 심플한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석같이 이렇게 좀 화려한 거는 좀 꺼려하는 것도 있어요. 작업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네. 작업에 쓰이는 재료가요. 특정 브랜드 회사의 준보석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S사 맞죠? 예, 예, 여자들이라면 다 알만한 브랜드이기도 한데 많이 좋아하시죠? 네, 특별히 그 회사의 제품을 그 재료로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와 작품의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S 브랜드의 제품을 쓰게 된 거는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가장 좋은 물감, 가장 좋은 재료를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붓이자 또 다른 재료이기 네. 때문에 가장 최상의 작품을 쓰다 보니까 그 제품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일반 큐빅보다도 좀 더 빛이 많이 반짝이고, 그리고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네. 그 궁금해 하시는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가나, 일단 100호를 보편적으로 기준을 했을 때 100호라는 거는 130 곱하기 130 혹은 130 곱하기 16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센티미터 그 정도 되는데 한 6만 개 이상에서 많게는 22만 개 정도까지 붙이게 돼요. 예. 아, 진짜 많네요. 네. 예. 그 정도의 많은 다량의 보석이 들어가니까 사실 예. 좀 가격이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얼마일까요? 여쭤봐도 되나요?
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가격에 우리가 좀 민감하죠. 예, 예. 일단은 사실 작가가 저같이 특별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제작 기간 그리고 제작비 재료값 생각하면은 사실 작품을 가격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생각하면 작품도 못 팔게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집에 걸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작품가가 그리 비싸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서 대략 호당 20만 원 정도, 호당 2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호당이라는 것은 엽서 크기보다 조금 크기가 1호예요. 네. 그것을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저희 네. 남자들은요. 네네. 뭐 보석 얘기 그렇게 재미없어요. 진짜요? 사실. 네. 여자들은 정말 재밌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2만 개라는 건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니죠. 네. 거기에 대해 한번 놀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어가는, 붙여가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요. 정말 예사롭지 않아. 22만 번의 이 붙이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붙이기 전에 한번 접착제 붙여야 되고, 그리고 붙여야 되고, 붙이고 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접착제가 삐져나와요. 그럼 그거 다 일일이 닦아내려면 그 붓질이 사실 더 많이. 예, 그러면 그래서- 그 접착제는 어떤 걸 쓰시죠? 예, 예. 이것이 약간 반영구적이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크릴 물감 회사에서 나오는 바인더라고 하는 재료를 써요. 네. 그러니까 캔버스에 가장 친화적으로 잘 붙여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보존 효과도 제일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본드가 아니라 예, 그런 걸 그렇죠. 쓰고 뭐 있어요. 일반적인 본드는 뒤에 배어 나오면 그렇죠. 약간 그리고 유성 흔적도 남고 예, 변색도 하고 변색되죠. 또 보존도 그렇고. 아, 그렇죠. 예. 작품은 오래 또 보관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예. 네. 하루에 작업 시간이 굉장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일단 작업 시작하는 날이면 한 15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하루 15시간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뭐 그 이상 될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시, 뭐 개인전 임박했을 때는 그 이상 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네. 예. 그러면 자제분들 밥은 어떻게 해줘요? 6시간이나 그거 하고 있으면요. 이제 그 고등학생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항상 예, 예. 든든한 조력자가 돼준다는 그 따님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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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근데 고등학생의 자녀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결혼을 일찍 하셨던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졸업함과 동시에 결혼을 했었어요. 네. 작업에 대한 열망이 굉장하시잖아요. 예, 예. 예. 일찍 한 결혼이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좀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반반. 예, 네. 예. 그러니까 도움이 됐던 거는 가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마음적으로나마 지원군이 되었다는 점. 대신 또 그만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감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고 제 작업과 그걸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살았던 것 같고 잠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조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혼자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집중력도 요하고 그리고 치밀함도 요하고 게다가 인내력까지 요하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조수들 테스트를 보러 왔다가 다들 많이 도망가요.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힘들까요?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제가 힘든 작업을 하는구나. 비로소 도망가는 조수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일단 이건 사람이 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작업에 수십만 개의 그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일단 거기에 너무 압도를 당하고요. 놀라는 거죠. 작품 과정도 좀 궁금해져요.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시는지. 작품 과정은
전체적으로 한 3가지 과정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그런 이미지들을 얻기 위해서 이미지들을 수집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프린트물을 찍어서 그걸 필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화 시키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실크 스크린을 찍거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직접 그리기도 해요. 페인팅으로.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맨 최종적인 과정이 보석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붙이고 싶은 곳에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그렇게 붙여나가면 돼요. 예. 이미지를 차용하실 때요. 주로 예. 산수가 많이 등장하는데, 가장 선호하시는, 제가 금강잔도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그 원본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강잔도의 그 그림을 제가 임의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그 진경산수와의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 그림들을 제가 제 스타일에 맞게 많이 변형시켜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공회화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 예. 인공산수 혹은 인공풍경이라고 제 작품을 명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rtificial landscape인데, 그 인공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물질적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어떤 그 상징성을 띠고 있는 한 재료. 그래서 자연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니까 뭐 탈인간적인 그런 자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세태를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산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풍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는 풍경의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산과 물 해서 산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산수, 그 풍경을 같이, 그러니까 공존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화면에. 그래서 인공 풍경 혹은 인공 산수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이에요. 네. 그 한국적인 산수